한가희님은 관상적으로 남편분이 늦게 태어났어요. 한가인이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코잖아요. 안정감이 있고 재물적으로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님이랑 굉장히 닮기로 유명한 김동준이라는 아, 동준이? 관상적으로는 딱 까꿍. 아니, 나는 근데 나 진지한 거 시키면 못하겠어, 이제. 까꿍. 제가 오늘 이렇게 평소에 이런 옷 자주 입고 다니는데요. 네? 얼마나 내신 거죠, 한복? 한복이요? 10년 넘었겠죠? 해품달 찍고는 촬영하면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광고 때 한두 번 입은 적이 있나? 오늘 여기 뭐 하러 오셨죠? 아, 오늘 여기는요, 제가 좀 왕이 될 상인지 궁금한 건 아니고 관상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얼평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관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 해서 나와봤고요. 얼굴이랑 성격이 잘못 깃들어 있다고 주장하셨잖아요. 저 완전 잘못 깃들어 있죠. 그런 것도 궁금해요. 사실 관상이라는 게 그 사람의 성격이나 뭐 운세나 특징 같은 게 보여진다면 저는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데 관상학적으로는 어떤 건지 유명한 선생님이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 신랑이랑 저랑 궁합은 좀 잘 맞는지, 저희 어머니가 저랑 저희 신랑이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이라고 주장을 하셔서 결혼을 일찍 하게 됐어요. 그 천생연분이라는 게 과연 진짜 맞는 건지도 좀 궁금한 게 오늘 아주 많아요. 그럼 오늘 한번 선생님을 만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유튜브 여기저기 많이 나오신 걸 제가 봤는데 네. 되게 팩폭으로 얼핏 보면 멀쩡하게 생겼지만 얼굴이 약간 주눅이 들어있고 좀 눌려있어요. 약간 독설에 가까운데 싶은 것들도 있어서 제가 좀 약간 긴장하고 왔거든요. 네. 안 좋은 말을 좀 들을까봐 관상은 일단 어떤지 여쭤보고 싶고 이것저것 궁금한 게 엄청 많아요. 관상에서 평소에 제일 궁금했던 건 어떤 거세요? 아까 바깥에서는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관상이랑 제 성격이랑 매칭이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외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한복 입은 것 같은 약간 단아하고 우아하고 여성스럽고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는데 실제 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실제 성격은 어떤 게 제일 좀 강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전 좀 남자 같아요. 되게 여성성이 많진 않거든요. 근데 외모는 이제 여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니까 관상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여성적이지 않다는 게 본인이 느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제일 그렇게 느끼세요? 사람들이 일단 저를 여성으로 보고 대하는 것 자체를 되게 경계하는 편이에요.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고 일할 때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집중했으면 좋겠지, 제가 여자라고 그거를 좀 이렇게 내세우거나 이런 것 자체를 되게 안 좋아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상과 이제 미리 받은 생년월일시 정보를 봤을 때는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아, 실제적인 성격이랑요? 아니면 네. 얼굴이랑요? 얼굴과 이제 사주적인 부분에 좀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맑게 태어나셨어요. 선함이 있다. 네, 네. 선함이 있다. 타고난 에너지가 독하거나 앙칼지게 태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얼굴에서도 좀 느껴지는 거지만 굉장히 잘 믿고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속기 쉽게 태어났다. 맞아요. 지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봤을 때 알지 못하게 속고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분도 되게 잘 믿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난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에 만날 때 둘이 그렇게 천생연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푸시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게 정말이었는지 되게 궁금하다고 아까 바깥에서 얘기를 살짝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빨리 하는데 궁합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 미쳤던 것 같기도 해요. 둘 사이의 궁합을 가만히 보면 남편분이 잔소리 듣게 태어났어요. 어머, 맞아요.
그의 일생을 제가 조종하는 것 같아요. 불량식품을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될까? 자기를 좌지우지해준 여자가 좋대요. 뭔 순소리를 듣길 원해요. 왜 그러냐면 연정훈님의 처자리에는 와이프 자리에는 잔소리하는 엄마가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어머, 소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처럼 약간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또 뭔가를 할 때 잔소리 부르는 행동을 자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소리를 부르는 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신랑한테 그러거든요. 네. 오빠는 나 아니었어도 분명히 이런 성격의 여자가 들어와서 오빠가 말 잘 듣고 살았을 것 같다고 하거든요. 너무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요, 쌤. 그러면 우리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또 똑같이 그럴까요? 사실 가인님은 내가 약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좀 마음이 가거든요. 남편분에게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으세요? 잠깐만요. 처음에 저희 남편이 정말 좋아 보였던 거는 저는 항상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걸 맞춰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 배려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좋은데 저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게. 중심이 제가 아니라 저희 가족들, 아이들, 엄마가 중심이고 저를 돌볼 시간 없는 편인데 저희 남편은 자기를 잘 돌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왜냐면 나의 행복을 쫓을 수 있고 삶의 여유도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이 농담으로는 제가 내가 이렇게 또 뒷받침 다 해주니까 그렇지라고 하지만 좀 사실 부럽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은 제가 좋아하는 편이죠. 저한테 없는 모습이니까. 그게 내 남편으로서도 괜찮아요? 남편으로 답답할 때가 많죠. 어떤 부분이 좀 제일 답답하세요? 저는 머리맡에 항상 다이어리를 두고 살거든요. 근데 남편은 제가 말해야 하는 편이고 너무 여유 있는 게 사실은 좀 답답하고 할 때도 있죠. 타고난 성향을 봤을 때도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내가 똑부러지게 하려고 하는 마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강박적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차분해 보이지만 빨리빨리 모든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가운데 굉장히 참는 성격이 강해요. 진짜 하나도 안 틀려요. 정말. 소름. 근데 선생님 저 이게 궁금한 게 이게 사주에 나와요? 얼굴에 나와요? 사주와 얼굴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가희님은 관상적으로 호구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타고났어요. 또 일단 본인의 운이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부지런하게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너무 싫어요, 진짜. 그러면서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어떻게 보면 와이프나 엄마로서는 굉장히 좋다. 근데 그 안에 내가 없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님이나 남편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잘 믿으니까 이제 궁합을 얘기해서 이 정도 며느리를 구하는 건 너무 좋은 거니까. 그럼 잘 보신 분한테 하신 거네요. 그렇죠. 며느리로서는 완전 1등감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며느리로, 네. 뭐 어머니로. 남편한테는 제가 그렇게 좋은 와이프인가? 잘 모르겠어요. 왜 조금 못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남편분에게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 모든 신경을 남편한테 썼다면 지금은 일단 아이들이 우선이니까 에너지가 조금 분산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남편분은 자유를 얻었다. 밖에서 뭘 하고 돌아다녀도 관심 없어요. 저. 관심도 없고 뭐 했다 그러면 믿고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공장 같은 여자. 그러니까 이제 연정훈님은 한가희님을 만나서 자유를 얻고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발판을 얻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가 사주를 보면 네. 저희 남편 팔자가 진짜 상팔자라고 나오거든요. 음,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도 거기에 맞네요. 그렇죠. 두 분 사이에는 그래도 마음자리의 합이 좀 강해요. 마음이 통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가희님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느낌이라면 남편분은 잔소리 들으면서 밖으로 좀 약간 나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도 해요. 두 분 사이에서 또 공통점은 소박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좀 가지고 있다. 저희 남편이랑 저는 그럼 백년해로를 하게 되나요? 다시 태어나도 한가인 씨랑 결혼하실 건지에 대한 안 할 거라면서요. 난 딴 남자랑 할 거야. 마음은 어떠세요? 이제 20년 살았으니까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사나 그냥 궁금해서. 한가희님은 남자가 폭행 또는 외도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드러나는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혼이 어려워요. 이번 생은 연정훈과 함께하는 걸로. 어쨌든 내가 엄마고 남편분이 이제 자식이고 그런 느낌이니까 모자 같은 관계로 모자의 연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요? 그러게요. 그냥 그대로 가되 나답게 사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제 20살 되면 애들 낳아줄 거다. 전 근데 그거는 선생님, 저는 20살이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숙제는 끝났기 때문에 저는 아주 홀가분하게 너네들은 너 갈 길을 가거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나요? 애기 봐줘야 되나요, 저도? 내 몸이 부서질 때까지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싫어. 왜냐면, 왜? 왜냐면 처음에는 지금은 20살만 되면 직장에만 들어가면 일이 조금 자리 잡히면 결혼하면 애 낳으면 그러다 죽는 거예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한계를 계속 높여가면서 본인을 그것에 가두니까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자유가 저에게 오지 않네요. 자유는 연정훈 씨만. 너무 충격적인 결과 아니에요? 유튜브 이름을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속박 부인 뭐 내지는 뭐 비자유 부인 뭐 호구 부인 이런 걸 바꿔야 되려나 봐. 여기 유튜브 제목이 자유 부인이에요, 쌤. 되겠냐고요? 저 안 될 것 같아요. 현실은 자유 남편. 자유 남편과 함께하는 비자유 부인. 속박 아내. 어떻게 진짜 나 너무 절망스럽다. 나 나이 들어서까지 이런다는 거 너무 진짜. 근데 이제 타고나기를 워낙에 그렇게 타고나셨기 때문에 이게 좀 바뀌는 게 어려우실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또 에너지를 얻는 분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그냥 내가 하겠다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이보다 좋은 아내와 엄마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제가 좀 걱정이 됐던 거는 사실 되게 좀 밝아 보이고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대화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냥 자신의 감정을 덮어버리고 계속 일만 하는 환경으로 가면서 원망이나 분노나 약간의 우울감 다운되는 거를 덮어놓고 사는 사람 같아요. 맞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이 잘 못 참는 사람은 조금만 참아도 힘드는데 가희님은 참는 게 워낙에 능숙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참다가 견디고 버티다가 약간 졸도하는 스타일이에요. 진짜로 스트레스 받고 참고 이러는 게 이제 몸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되기 쉬운 그런 성정과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건가요? 과거에 대한 기억과 잔상이 많고 상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털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의 접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후보적인 일을 당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접점은 줄이시고 폭넓게 얕게 여러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적인 것을 지향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그러고 싶지가 않거든요.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이지도 못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만나는 사람만 만나면서 조금 안정감을 얻는 것. 그것이 본인에게 좀 제일 어울린다고 볼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 살짝 딜레마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넓은 인간관계를 하면 더 좋으니까 근데 굳이 이걸 막 억지로 넓히고 이럴 필요는 없네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의 타고난 기질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극한 배려라는 것은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신의 타고난 성정을 넘어서는 성숙함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바꿀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한가인님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코잖아요. 네. 이게 정말 관상학적으로 정말 좋은 코인지 그때 막 저희 성형외과에서 얘기했을 때 뭐 비주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얘기하시는 인중, 거죠? 인중. 여기. 코 뼈와 뼈 사이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네, 얘기신 거죠? 그것도 그렇고 여기를 살짝 이렇게 내려줘요. 조금 내려오면 더 안정감은 있을 것 더 같다는 좋은 거 아니에요? 느낌이 그쵸?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성형을 한다고 해서 관상의 근본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타고난 대로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살이 좀 찌기도 하고 뭐 하관이 조금 더 생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 그럼 관상은 우리가 성형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조금 변하는 거는 운세 자체가 바뀌는 거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봤을 때 나이가 들면서 또 이제 심상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그 마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근본적인 상이 있고 좀 변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코의 점 밑이나 이런 것도 관상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코의 점은 또렷하고 윤기가 있으면 좋은 점이라고 하기도 해요. 안정감이 있고 재물적으로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코에 점 찍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효과가 있나요? 코에 점을 찍고 눈 옆에 점 찍고 이런 분들 많은데 매력으로 보이기 위해서 화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근본적인 게 달라진다고는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귀가 되게 위에가 약간 덮여 있는 것 같은데. 귀라는 것은 약간 내려와 있기 때문에 명예와 명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면이 있고 말로 먹고 살아가는 암시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활동이 강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 그러면 관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눈빛이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눈빛은 이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정기와 총기가 있는 게 중요하고 탁하지 않고 맑은 게 중요하고 얼굴 100냥 중에서 눈을 900냥이라고 할 정도로 눈이 되게 눈은 중요하구나.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썹을 보더라도 눈의 시작점보다 먼저 시작해서 끝점보다 약간 긴 저런 초승달형의 눈썹은 안정감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약간 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좀 조급해지거나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은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이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한가인님은 이제 하관이라고 하는 말년에 턱이 좀 있는 편이고 말년이 좀 안정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말년 좋은 뭐예요? 계속 희생만 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인님이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명상이나 요가 필라테스나 산책이나 물건을 많이 버리고 비우는 것들. 제가 요즘에 안 그래도 요가랑 명상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남편한테 제가 이런 말도 했거든요. 나는 애들 다 키우면 절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어울려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어울려요. 그래서 얼굴은 비군 이상도 가능하다. 어떡해. 그리고 이사주가 좀 추울 때 태어난 땅인데 불이 없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좀 추운 환경 속에서 화기를 담을 수 있는 관악산을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악산. 불의 기운이 강한 산이거든요. 화기라는 불의 기운이 들어오면 좋은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처럼 가인님에게 좋은 컬러는 핑크, 따뜻한. 네, 빨강 또는 브라운 계열 뭐 이런 것도 잘 맞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함이 필요한 분이에요. 얼핏 봤을 때는 그냥 맑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약간 속은 골마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니까 따뜻하게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런 것들로 많이 채워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앞으로 활동하실 때도 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나 광고를 하실 때도 그런 쪽과 관련된 일들 굉장히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배우님이랑 굉장히 닮기로 유명한 동동준이랑 동준이. 이분이랑 실제로 관상도 비슷한 건지. 엄청 닮으셨네요. 네, 동준. 얼굴을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매도 좀 비슷하고 콧대나 특히 눈빛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눈썹의 모양새는 좀 다르지만 조금 비슷한 느낌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상적으로는 딱 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쌍둥이도 사실 얼굴을 보면 좀 비슷하긴 하지만 관상적으로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닮았다고 관상이 비슷한 건 아니네요. 네, 닮은 거랑 이제 관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오늘 제가 선생님 만나서 관상도 보고 사주도 보고 했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쪽 동네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좋은 날에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오늘 선생님이 제가 이제 어디에도 사실 꺼내놓지 않은 마음을 되게 많이 읽어주신 것 같아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신기한 경험을 한 것 같고 앞으로도 내가 호구 잡히지 않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카메라 끄고 또 궁금한 거 좀 더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3연씨들 모두 들으셨죠? 여러분 행복하시고 제가 많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